다음 중 실내 조명 설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입니다. 먼저 이 공간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소요 조도를 결정하고 그 후에 다른 부분들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구부는 뚫려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건축물의 표정과 실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창이 크게 들어가면 좀 밝고 쾌활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 것이고 창이 작게 들어가면 아늑한 포근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창은 개폐용이 좀 쉽게 열고 닫기 위해서 가능한 크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문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크면 열고 닫을 때 아무래도 또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작으면 통행에 문제가 생기고요. 적당한 것이 좋고 단열을 위해 가능한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벽체에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고 단열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창이 뚫리면 뚫릴수록 이 유리 부분이 단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스티로폼 들어간 단열재 들어간 부분보다는 단열이 덜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큰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고요. 창의 높이는 가구의 높이와 사람이 앉거나 섰을 때 시선의 높이에 영향을 받게 되죠. 창이 너무 높아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섰을 때 잘 안 보이게 되고 창이 너무 낮으면 가구 같은 걸 놓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은 사람과 물건이 실내와 실외로 통행하고 출입하기 위한 계급으로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평면적 요소로 취급된다. 이 말이 좀 생소한데 아무래도 문은 이렇게 평면적인 느낌이고 납작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요소로 취급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유사 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유사한 조화예요. 유사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화려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는 대비 조화에서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주제와 이미지들이 요구될 때 주로 사용되지 않죠.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기 때문에 1과 2는 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비슷비슷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비보다는 통일에 조금 더 치우쳐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질적 양적으로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요소는 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중 부엌에서 삼각형, 작업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작업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의 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을 이야기합니다. 냉장고와 싱크대와 가열대. 냉장고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 싱크대, 여기 가열대,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이 들어가는 삼각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이의 합은요 5m 정도가 적당하다입니다. 너무 길어도 작업이 불편하고 너무 좁으면 뭔가 작업하기에 좁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환기 횟수의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환기 횟수는 1시간 동안 어느 실의 환기량을 실내 용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용적은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세제곱미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1시간 동안의 환기량을 실내 용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세제곱미터의 공기량이 필요하고 이 용적이 25세제곱미터일 때는 1시간에 2회의 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체의 크기와 인간과의 관계 및 물체 상호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디자인 원리는인데요. 물체의 크기가 인간에 비해서 몇 배인가? 인간이 이렇게 요만할 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몇 배인가? 1.5배인가? 2배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을 1로 봤을 때 1대 1.5 정도로 보는 거고요. 척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중 실내 공간 설계 시 인체공학적 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난간의 높이는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높이 대략 900 정도에 있을 때 가장 편리하고요. 계단은 이렇게 한 단 밟았을 때 너무 필요하지 않는 높이 한 180mm 정도. 그리고 테이블의 높이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의자가 450이면 테이블은 한 7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셋 다 인체공학적 크기인데 창은 어떤 햇빛이 들어오고 나오고 뭐 그런 개념에 조금 더 크고 인체공학과는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의 침착함과 평형감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리는입니다. 침착함, 평형감, 이것은 뭔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고, 리듬, 변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점이는 점점 다르게,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주택과 비교한 한식주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공간의 융통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융통성은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융통성이 높은 거예요. 한식주택은 한 공간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융통성이 높은 아이입니다. 1번이 답이고, 가구는 부수적인 내용물입니다. 침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불을 접었다 폈다로 침실을 만들기 때문에 상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으로 식당이 되는 그런 것이라서 가구는 부수적인 내용물이고, 양식주택은 가구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평면은 실의 위치별 분화이다 했는데, 안쪽에 있으면 안채, 바깥쪽에 있으면 사랑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프라이버시가 양식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의자의 종류는 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동하는 간이 의자. 여기서 키워드는 잡고 들기에 편하다입니다. 풀업,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간이 의자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좀 작게 쌓아놓고 쓰는 그런 작은 의자들을 풀업 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문제가 최근에 여러 이렇게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VP, PP, IP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판매 시점에 이루어지는 PP, 그리고 품목별로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POP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시점에 뭐 가격을 좀 크게 광고하고 싶을 때 별도로 이렇게 좀 튀게 해주는 어떤 광고 요소에 속하는 것이 POP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체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강조하고 이렇게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POP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조명 기구의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천장에 매달려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달려 하는 거고, 보통 우리 주방, 식당 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목걸이 펜던트처럼 매달려 있는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조명을 펜던트 조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은 벽에 달려있는 벽등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탠드는 이렇게 서 있는 모양, 길게 서 있는 모양이고요.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벽에 인공 폭포 같은 느낌입니다. 좀 굉장히 규모가 큰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이 캐스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고대 그리스 건축의 오더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오더는 기둥의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의 머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속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리아식,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터스칸식은 그리스 건축 오더가 아니라 로마 그쪽 다른 쪽에 속하는 오더입니다. 보통 여기 기둥의 머리, 주두 부분을 오더라고 하고, 형식 세 가지는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의 레이아웃 작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레이아웃, 뭔가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선의 계획, 가구 배치의 계획, 공간의 배분 계획, 이것들은 모두 어떤 공간을 이곳에서는 이곳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나누는 건데요. 재료 마감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블라인드의 종류는입니다. 천을 감아 올렸다고 하는 거에서 벌써 롤 블라인드라는 말이 나왔고요. 쉐이드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문과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그 개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자, 문은 공간과 그 붙어있는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문의 위치는 가구 배치와 동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동창은 크기와 형태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이동창이 아니라 고정창이 크기와 형태에 제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이 원형으로 중간을 나눠서 옆으로 밀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정으로 픽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고정창은 자유롭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은 시야, 조망을 위해서 크게 하는 것이 좋지만 단열 문제, 그리고 개폐의 문제를 고려해서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점 내에 진열 케이스를 배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은 이 쇼케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유리로 된 어떤 케이스에 물건, 상품이 들어있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건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고객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한 것은 안 됩니다.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단독주택의 현관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데요. 우리가 보통 도로를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있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어떤 특이한 이유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로 가까이 현관을 위치하는 것이 동선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내부적 조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법규, 법 또는 건축적 조건,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게 아니라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공사, 예산 또는 요구사항, 공간계획의 목적 이런 것들인데 내부적 조건에는 건축주의 경제적 조건, 그 예산이 속합니다. 예산은 밖에 있는 법도 아니고 건축주가 얼마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내부적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소 건축의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의 가장 어떤 키워드는요, 개방식 배치입니다. 칸막이를 치는 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파티션만 이용해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장애 요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좀 개방적 배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비교적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벽을 치지 않기 때문에 개방식 배치의 한 형식이고요. 조경 면적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디자인 기법과는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티션을 조경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장애 요인, 막고 있는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인체를 지지하는 가구가 아닌 것은 정말 의자, 소파, 침대 이런 것처럼 직접 몸을 지지하는 거예요. 책상은 작업대, 작업용 가구고요. 준인체계 가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한국 전통 가구, 이 문제도 농이 나오거나 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방탁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보면은요. 사방이 트인 탁자처럼 생긴 가구예요. 탁자가 3층, 4층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트여 있는 탁자 모양이라고 해서 사방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속성을 살린 것이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체크무늬 패턴이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세로 패턴, 가로 패턴 이렇게 가는 것이 패턴이고요. 2개 이상의 패턴이 겹쳐지면 무아래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또는 모아래, 영어라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 패턴과 이 패턴이 만나면서 중간에 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아래 패턴 또는 모아래 패턴입니다. 디자인의 전체 리듬과 잘 어울려 디자인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패턴이 전체 디자인을 망치지 않도록 너무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작은 공간일수록 서로 다른 문양을 혼용하고 복잡하게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복잡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작은 공간은 더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2가지 음이 동시에 귀에 들어와서 한쪽 음 때문에 다른 한쪽 음이 좀 마스킹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겁니다. 작게 들리는 거고 이 마스킹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 키워드는 동시에 2가지 음이 들어와서 다른 쪽 음이 마스킹 되는, 음이 작게 들리는 현상입니다. 자, 조도 분포의 정도를 표시하며 최고 조도에 대한 최저 조도의 비율입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조명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엄청 밝고 여기 모서리가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균일하지 못한지 또는 전체적으로 균일한지 그것을 보는 것이 균제도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자, 작업대의 길이가 2m 정도인 간이 부엌입니다. 사무실이나 독신자 아파트에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의 유형은 키친네트라는 용어고요. 간이 부엌, 굉장히 작은 부엌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표준 코리아 스탠다드로 채택된 표색계는 먼셀의 표색계입니다. 자, 목재 건조 방법에서 인공건조, 인공적인 힘으로 건조를 하는 것으로 목재를 금속재 용기에 밀폐하여 급속히 건조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진공건조입니다. 설비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떤 금속재에 넣고 밀폐를 해야 되는데 그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석고나 탄산칼슘을 주원료로 하고요. 석고가 주로 주원료가 됩니다. 도배지를 붙인 바탕에 요철이나 줄눈, 균열이나 구멍보수를 하는 것은 퍼티인데요. 어떤 면이 이렇게 좀 파이거나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온 것은 사포 같은 걸로 갈아내면 될 것이고 이 막 뚫린 곳은 이렇게 석고 가루 같은 것을 물에 개놓은 퍼티를 채워서 위쪽에 사포질을 해냅니다. 판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퍼티입니다. 자, 일반적인 부엌의 작업 순서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물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썰어야 되겠죠. 조리대 그리고 끓여서 내놓으면 됩니다. 이 순서로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번호를 붙여보시면 정답을 풀 수 있으십니다.